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장윤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어서 천하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졸속, 부실 우려가 쏟아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번 주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나섭니다. 이번 주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를 하고 오는 28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인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법사위는 무소속 양양자 의원 등 야당 몫으로 투입해서 무력화시킨 상태이고요. 자, 회기 쪼개기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막을 수 있다라는 게 민주당의 계획인데 필리버스터도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인데요. 자, 현직 검찰총장이 반대하면서 사표까지 낸 상황입니다. 민주당 어느 의원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세상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네. 저는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조금 이성을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거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여야의 어떤 그 대립이 치열할 때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심사해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무소속이지만 사실상 친여 성향의 양양자 의원을 배치를 해가지고 법사위 통과는 민주당의 계획대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8일에 이제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이 될 경우에 국민의힘에서는 무제한 토론이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막으려고 할 텐데 현재 민주당이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기를 종결시켜버리는 회기 쪼개기로 대응을 한다면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저희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만약에 길어져가지고 마지막 국무회의로 예정되어 있는 5월 3일을 넘길 것 같다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아마 회기 쪼개기 꼼수를 또 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전 조금 전에 이제 변수가 또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게 최종 종착지인데 지금 속보 자막 다시 한번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중에 검찰총장과 이제 면담을 할 예정이다. 사표도 반려했고요. 네. 자, 이 의미, 이번 일과 관련돼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까지 염두에 두고 김호수 검찰총장을 만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조국 법무부 장관, 김호수 법무부 차관일 때 검찰개혁의 방향과 관련해 어떤 민주당 그리고 집권 여당의 방향성에 공감해서 상당히 많은 노고를 했다라고 치하한 적도 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과거에 국회에 출석해서는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그때 입장이 다르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얼마나 본인의 논리를 설득력 있게 펼칠 수 있을지 상당히 좀 의문인 부분이 있고 다만 사표 반려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 정권이 넘어가기까지 20일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의 사표를 바로 수리를 해서 이 공백을 그대로 두고 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책임감 있는 자세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선택을 내린 것이지 더 확대해서 어떤 거부권까지 행사하는 수순으로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기가 20여일밖에 남아있지 않은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 자체가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표를 반려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 속보가 나가고 청와대에서 브리핑이 있었어요. 근데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의 입법 절차는 입법 절차대로 진행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언급했는데 이 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임기 지켜주고 검찰총장의 임기 지켜주고 그리고 국회와는 별도로 어떻게 보면 남은 임기에 그냥 형식적으로 보여주기를 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또 생각해 본다면 국회는 국회의 입법권을 행사하지만 법안을 공포할지 말지는 또 대통령의 권한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반드시 거부권을 명시적으로 행사하지 않더라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형태로 내지는 이제 법안의 공포를 뒤로 미루는 형태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을 안 하시는 방법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임기를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검수완박에 본인이 사인을 하고 나가시는 거에 대해서도 네. 분명히 어떻게 보면 부담감을 가지실 수밖에 없다. 이 점도 고려가 돼야 될 겁니다. 자, 두 분 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염두하고 오늘 사표 반려와 함께 면담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해석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군이었던 시민단체들마저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하자, 자, 이제 야당이 될 민주당이 본인들 방탄용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번 검수완박의 가장 선봉에 있는 인물이죠. 경찰 출신의 황운하 의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예. 제가 피고인인데요. 만약에 수사 기소 분리되는 형사사법 시스템, 수사 기소가 분리되었다면 저는 절대로 기소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기소라고 하는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해서 억지로 기소를 한 사건이거든요. 이른바 울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네. 검찰이 있는 죄를 덮고 없는 죄를 만들어낸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 사례입니다. 자, 본인과 관련된 울산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운하 의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본인은 결백한데 검찰이 없는 혐의를 만들어서 본인을 수사하고 재판까지 넘겼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수완박을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건가요? 저는 저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니 본인의 사적인 감정 내지는 주관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결정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사실상의 자백이거든요. 그러면 아니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경찰 출신이시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경찰이 칼을 들이대지 않았을 거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근거로 검수완박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대해서도 소설 같은 공소장이다라고 하는 굉장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저는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저런 얘기를 매스컴에다가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사실 제가 듣고도 참 귀를 의심할 만한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사실 저는 황운하 의원이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사건을 마치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필요한 하나의 예로 든 거는 천하람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검찰이 어떻게 기소를 했는지 인사 발령이 나자 전격적으로 기소를 하고 수사가 다 완결되기도 전에 좀 전격 기소를 하는 등 정치적인 어떤 오해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사건 처리를 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의와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 방향을 황운하 의원이 강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인의 예시를 거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